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백 권혁재필입니다. 제가 이렇게 숨을 참았다가 푸는 이유, 지난번에 스타리아 디젤 모델 시승할 때 제가 전동화 모델 나올 때까지 숨 참는다고 했습니다. 네, 드디어 스타리아의 완전 전동화 모델은 아니지만 일부 전동화 모델인 1.6L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1.6L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 행사고요. 그 전에 잠깐 외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서 2024년형 스타리아로 전반적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모델과 크게 차별성이 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디자인 똑같아요.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하이브리드 배지마저도 없습니다. 시동이 걸릴 때까지는 이 차가 디젤인지 하이브리드인지 LPG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존의 스타리아와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요, 스타리아 이 라운지 모델 보시면은 여기에 살짝 브론즈 빛깔로 되어 있는 이 옵션이 있잖아요. 립 부분도 구리 색깔로 되어 있는데 휠에 블랙 하이그로시 있는 부분들도 이 색깔하고 깔맞춤이 돼서 나왔거든요. 24년형 모델로 넘어오면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각기 다른 색상의 휠을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시승 첫 구간은요,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사님께서 운전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2열에서 승차감을 느끼는 건데요. 이런 호사 되게 오랜만에 누려보는 것 같긴 한데요. 스타리아라고 하면은 사실 상용차로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차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과 좀 가장 비슷하게 느꼈던 차가 뭐냐면은 토요타 알파드거든요. 근데 토요타 알파드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의전을 목적으로 개발이 된 차량이 있고요,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의 다양한 활용성, 카고 모델도 만들어야 되죠. 11명 탈 수 있는 라운지 모델도 만들어야 되죠. 그 와중에 고급 모델을 내놓은 거다 보니까 알파드에 비해서는 그 고급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법 뒷좌석 승객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디젤 모델 영상 여기다가 띄워놓을게요. 그 모델 역시 7인승 라운지였습니다. 사실 구성 자체는 되게 낯익은 구성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넓은 면적에 글라스 루프도 달려져 있고요. 천장에 이런 스웨이드 재질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열에 공조장치도 있고요.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바이저도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센터 콘솔 뒷부분에 보면은 저렇게 컵홀더도 있습니다. 시트의 형상을 보게 되더라도 헤드레스트 양 날개 쪽으로 쿠션 나 있는 거, 이거 고속버스 같은 데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디테일인데, 내가 잠에 들더라도 차가 흔들릴 때 머리가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트도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고급 차량들처럼 시트 자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들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리를 받쳐주는 부분 역시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릴렉션 시트로 아예 그냥 아싸리 누워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좋다, 아이고야 좋다. 공간의 힘은 대단하다. 물론 알파드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의 기능까지 스타리아가 맞춰져 있진 않은데, 대신에 알파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점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독립식 시트였거든요. 형상 자체가 무슨 옥황상제 의자 같았어요. 좌우로 팔걸이가 높게 있고 그 사이에 앉아야 되는데, 근데 일본 차가 차폭이 조금 좁잖아요. 전폭이 조금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파드의 뒷좌석에 앉았을 때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타리아가 훨씬 더 개방감을 좀 넓게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카니발하고 비교해도 진짜 말로 안 될 정도로 넓어요. 네, 뒷좌석에도 이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만큼의 공간이 있으면은 단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울림통 자체가 크다 보니까 노이즈가 조금 더 증폭이 될 수도 있고요. 차체가 높다 보니까 진동 같은 것들이 올라왔을 때 위쪽으로 가면서 좀 더 증폭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잠깐의 거리만 와봤지만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왔을 때 확실히 디젤 모델하고는
있어서는 이건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 이 차 자꾸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알파드 시승 행사 때도 처음에 이 쇼퍼분께서 운전을 해주시고 제가 3열에 타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느낌하고 되게 많이 비슷해요. 지금 주행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현재까지 느껴지는 바로는 알파드보다는 조용합니다. 알파드에서 단점으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워트레인의 소음이 되게 컸어요. 아무래도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의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5리터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을 그 큰 차에다가 실어서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이 차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차 자체 범용적으로 쓰는 1.6리터 하이브리드 터보 유닛을 이 큰 등체 차에다가 실었어요. 이 하이브리드 유닛이 실린 차량 중에서 제일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워트레인의 NVH는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유로를 달리고 있어요. 간선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의 노면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잔 요철 같은 것들, 잔 진동이 계속 올라오는 환경인데 알파드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느껴지네요. 자꾸 알파드랑 비교하게 되는데 이 차랑 알파드랑 가격 차이 2배입니다. 차체랑 시트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드는 진동을 감쇄시켜줄 수 있는 부싱을 달았었거든요. 시트를 타고 올라오는 진동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외부 차폐가 조금 이제 옆에 레미콘이 지나가서 그러는데 아주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스타리아라는 차를 개발을 할 때 제가 타고 있는 이 라운지 모델, 고급화 모델을 메인 모델로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스타렉스의 계보를 이어오는 승합형 모델이 아무래도 메인 볼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거기에다가 3인승, 5인승 밴 모델인 카고 모델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소상공인 분들이 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라운지 모델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 많은 세팅이 들어가거나 훨씬 더 많은 개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차체 골격을 다르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죠. 문짝의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진짜 ASMR 하기 딱 좋은 거친 내장재 들어갔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내장재는 좋은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바운스 되는 진동이 있을 때 천장이 울리는 게 보일 정도긴 해요.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인 것 치고는 승차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NVH에 대한 부분,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면서 되게 조용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디젤 모델을 탔으면 이 정도로 편한 승차감이라는 거를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숨 참고 전동화를 기다린 보람이 있다. 굳이 의전용으로 카니발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대신에 카니발은 하이리무진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들어가잖아요. 이 스타리아에도 하이리무진이 있는데 그 모델에는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스타리아의 하이리무진의 공차 중량까지 버티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3톤이 넘어가는데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도 무거워요. 도어 스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수석 방향에만 있어요. 운전석 쪽에는 이 도어 스텝이 없다고 합니다. 2열 타고 왔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볼 건데요. 수치적인 성능을 일단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유닛에 6단 자동 변속기 물려져 있고요. 최고 출력이 245마력에 최대 토크가 37.4kg 포스 미터입니다. 합산 출력이에요. 그러면은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같은 수치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차량 대비해서 무게가 좀 더 무거워요. 저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와서 이 전기 모터의 출력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전기 모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주행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조용하다가 본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순식간에 2000rpm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그렇게 마냥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4기통 1.6리터 터보 엔진, 거기에다가 직분사 엔진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 유닛이기 때문에 엔진의 소리가 아주 고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다가 엔진이 들어왔을 때 이질감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지금이 살짝 언덕길이거든요. 1000rpm 초반대 RPM이 머물러 있길래 이거 다운시프트 하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트막한 언덕배기에서는 그냥
RPM은 유지하되 전기 모터의 힘으로 뒤에서 쭉 하고 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간선도로를 들어설 건데요. 생각보다 노이즈 잘 잡았는데요. 직분사 특유의 그 좀 까랑까랑까랑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되게 꽁꽁 싸맨 듯한 디젤 엔진하고도 살짝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예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알파드보다 조용합니다. 시속 90km 어느 정도 이제 고속의 환경에 올라왔는데 차체가 워낙에 크잖아요. 쐐기형 디자인이라서 조금 덜한 건 있지만 풍절음이 그래도 바깥에서 좀 들어와 주는 편입니다. 특히 이 차량의 사이드미러 되게 크잖아요. 사이드미러 쪽에서 들어오는 풍절음도 어느 정도 들립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눌러 밟아서 속도를 내고 싶다. 꾹. 확실히 빠르진 않아요. 가속력이 아주 그렇게 세게 뒷받침되진 않는데 사실 스타리아에 필요한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크게 아쉽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흐름도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시승 행사기 때문에 연비까지 막 그렇게 체크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리셋을 해본다고 하면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의 연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패들 시프트가 달려져 있네요. 아마 카니발과 유사하게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하는 걸로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생제동 없나 보네. 저는 당연히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포츠 모드일 때 변속을 하는 용도 외로는 회생제동이 따로 작동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투박하다 카니발에 들어간 회생제동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생제동이 들어갈 바에는 안 들어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발하자 언덕배기를 만나는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RPM을 높게 쓰긴 하네요. 지금은 조금 경사도가 있었거든요. 배터리가 힘을 도와준다고 해도 차량의 무게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RPM을 조금 높게 써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최고 출력을 보게 되면은 LPG나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합산 출력 기준으로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 역시 합산 출력 기준으로 해서 LPG보다는 높고 디젤보다는 살짝 낮은 수준이에요. 저속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발진을 하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이랬을 때 토크는 물론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넘어가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이제 6단까지 있잖아요. 6단 끝까지 다 끌어다 쓰면서 출력을 쥐어 짜낼 때 힘이 아주 그렇게 넘쳐난다는 느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살짝 우려스럽기는 해요. 어쨌든 하이브리드 유닛이 라운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투어러에도 들어가고 카고에도 들어가는데 카고 3인승 기준으로 해서 이 차량의 최대 적재 용량이 900kg이거든요. 이거는 디젤 모델도 마찬가지고 LPG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이 타고 뒤에다가 900kg의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이 차가 내주는 출력이 과연 괜찮을 건지, 11명을 끄득끄득 채우진 않더라도 한 9명, 8명 이렇게 타야 되는 경우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출력이 아주 그렇게 넉넉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디젤 모델하고 LPG 모델하고 적재 중량을 똑같이 맞췄다라는 거는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실험을 해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디젤 모델이 없어진 게 아니라 디젤 모델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디젤 스타리아와는 거의 아예 다른 차라고 생각이 돼요. 약간 인지 부조화가 와요. 스타리아가 이렇게 조용한 차였나? 5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 모터만 가지고 좀 주행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배터리 충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또 슬쩍 엔진이 개입을 해주고 카고 모델에 900kg의 짐을 끄득끄득 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학원차를 운용을 하기 때문에 뭐 11명이 진짜 다 타야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타리아의 이런 고급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진짜 자가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젤 모델은 진짜 상용으로서 차량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딱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가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랬을 때에는 이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LPG V6 모델이 있기는 한데 충전소의 개수도 뭐 주유소보다 적고 연료값은 저렴하지만 연비가 나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LPG 차량은 이것보다 최고 출력도 낮고 최대 토크도 더 낮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느냐? 제일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NV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 없지 않죠? 디젤과 LPG 모델에 비해서 300만 원 이상 더 오른 가격,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젤 모델과 비교한다고 하면은 짐을 싣거나 많은 사람을 태웠을 때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우려는 살짝 있어요. 네, 그게 두 번째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상용으로 이용하실 거면 디젤 선택하시면 되니까. 세 번째는 아직까지 그 상용에 어쩔 수 없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느낌이 승용차처럼 아주 매끈하다기보다는 이 살짝은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시간 주행했을 때 덜 피곤하게 하려고 일부러 조금 무게감을 덜어낸 듯한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잔요철 같은 것들을 넘었을 때 뒤에서 살짝은 쿵탕쿵탕 그러는 이 서스펜션단에서 올라오는 하체에 대한 잡소리 같은 것들, 소음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돼서 들리는 건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 제외하면은 이 정도면은 승용으로서도 괜찮지 않나? 의전용으로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목적지 부근에 도착해서요, 현재까지의 연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km를 주행을 했고요, 현재까지의 평균 연비는 13.5km/L가 나왔습니다. 시내 주행 상황과 고속도로 주행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적절히 섞어서 주행을 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진짜 짧은 시승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제 확언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적어도 승용차로 이용할 정도, 그러니까 내가 자가용으로서 이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제가 그때 전동화가 될 때까지 숨 참는다고 했던 게 보람이 있을 정도로, 완전 전동화는 아니지만은 꽤 그럴싸한 스타리아를 내놨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기다가 짐을 진짜 가득 싣거나 사람을 많이 태워서 주행을 해보거나 그러질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뭐 많아봤자 한 대여섯 명 뒤에다가 태우고 그러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디젤 모델보다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는 게 내가 평소에 운용하기에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연비 측면에서도 괜찮은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에서 스타리아의 머리만 냅두고 뒤에 샤시로 되어 있는 상용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수 100% 전기차인데요, 전기와 관련된 장비들이 모두 다 이 앞에 보닛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전기차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숨을 한 번 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로만 바꿨어도 NVH가 훨씬 좋아지니까 차가 확실히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데, 전기차로 완전 변모하면은 완벽한 스타리아가 되지 않을까. 라운지 모델 정도면은 카니발의 대체제로서도 제법 괜찮은 모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 특정해서요.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집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